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은 말 그대로 가면 지금 598쪽인데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권리라는 얘기죠, 이거. 이게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이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갈 권리다. 경매에서. 개념은 그런데 이제 일단 이해만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이제 최우선 변제권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냐면 그 최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이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보증금 중 일정액이에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갈 권리가 맞거든요. 맞는데 우선 그 최우선 변제권의 개념은 보증금 중 일정에 대해서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다른 담보권보다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갈 권리. 이게 최우선 변제권이다. 주임법, 상임법 어디를 뒤져봐도 최우선 변제권이란 말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증금 중 일정에 대하여 다른 담보권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럼 우선 변제권하고 지금 차이가 있죠. 꼭 이 개념을 이번 순환 때 기억을 하고 가야 되는데 우선 변제권은 경공매 시에 후순위 권리자 이렇게 출발했죠.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최우선 변제권은 꼭 명심할 게 보증금 중 일정액이에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하면 이게 뭐다? 최우선 변제권.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이 개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갈 권리 이게 최우선 변제권인데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경매 개시결정에 등기 전까지 이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기 전까지 입주와 등록해놔야 돼요. 대항력권 갖춰야 됩니다. 경매 등기 전까지.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들어가면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해요. 법원에서. 경매가 개시됐다? 하고 개시결정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매가 진행된 경고를 했죠. 그러면 이 경고하기 전에 입주와 등록 미리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죠, 임차인이. 그래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경매 등기 전에 들어와 있었다는 조건을 제시했냐면 경매 등기가 주택에 대해서 됐어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들한테도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버리면 우리 임대인이 소액 임차인들 허위로 만들 수 있죠. 최우선 변제 임차인을 허위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자에게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매 등기 전까지 임차인이 미리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입주와 등록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요. 보증금이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이른바 뭐냐? 소액 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는 그거네요, 그럼.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죠? 최우선 변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그러면 임차인이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지역별로 보증금액이 이 금액을 안 넘어서면 소액 보증금이 되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우선 변제권 요건에서 확정일자를 봤죠? 그러면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 요건이 아니란 얘기죠. 입주와 등록을 하고요. 소액 보증금이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닙니다. 그죠? 확정일자는 오직 우선 변제권의 요건일 뿐이에요. 대항력도 입주와 등록만 하면 되는 거죠. 대항력에도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지역별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지역을 네 군데 지역으로 일단 나눴는데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보증금액이 1억 5천을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서울 소재 주택임대차로서 보증금액이 1억 5천을 넘어서면 아예 최우선 변제 임차인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넘어서면 1억 5천 이하로 와야 돼요. 그래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요.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 원역이에요. 이 과밀억제 원역은 뭐냐면요. 우리 지금 수도권 지역은 그 과밀억제 원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 이렇게 지금 세 군데 지역으로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서울특별시는 전체가 과밀억제 원역이에요. 그 다음 우리 인천광역시도 원칙이 과밀억제 원역이죠. 몰라요?
과밀억제 권역이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에 따라서 과밀억제 권역이 있고 성장관리 권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보존 권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군데 지역으로 나눠서 지금 수도권 지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는 전체가 과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천광역시 있죠. 여기도 과밀이 맞아요. 인천광역시가 과밀억제 권역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시 중에 여러분들이 이른바 알고 있는 대도시들 있죠. 이런 데들이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그러면 뭐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그 다음에 여기 뭐 고양시 이런 데들 전부 다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과밀억제 권역입니다. 경기도시 중에 일부 지역들이 이제 과밀억제에 묶여 있고요. 그러면 서울은 1억 5천이고 나머지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 권역 있죠. 여기는 보증금액이 1억 3천을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1억 3천만 넘기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광역시 있죠. 광역시는 이제 요 7천만 원을 넘기면 안 돼요. 이 중에 인천광역시는 올라간다고 그랬죠. 과밀억제 권역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의 군 지역들 있죠. 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들은 일로 내려갑니다. 기타 지역으로 내려가요. 군 지역들은.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 이하 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우리는 인천에 살고 있으니까 잠깐 참고, 인천은 세 군데 다 포함돼요. 세 군데 다 포함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인천은 원칙이 뭐다? 과밀억제 권역. 근데 인천에 옹진군, 강화군이 있죠. 그러면 옹진군, 강화군은 기타 지역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송도라든가 청라죠. 여기는 경제자유구역이죠. 송도, 청라는 경제자유구역이에요. 그럼 여기는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에요. 여기 왕길동 있죠. 왕길동도 과밀억제 권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부 일부 지역들 있죠. 이쪽은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에요. 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보면 인천광역시 중에서 서구, 왕길동 이렇게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제외되어 있습니다. 과밀억제 권역. 그러면 여기 왕길동이라든가 송도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 적용해야 돼요? 그대로 광역시 적용해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천은 지금 세 군데로 나눠지고 있어요. 세 군데로. 그러니까 과밀억제 권역인 데가 있고, 그냥 광역시 적용하는 데가 있고, 기타 지역을 적용하는 데도 있다는 얘기죠. 송도에서 중개업 하면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송도가 과밀인지 알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는 중개사법 뒷문으로 땄다는 거죠, 지금. 맞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증금액이 이 금액을 지역별로 넘어서면 아예 최우수 면제가 안 된다. 이거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 최우수 면제 해주는 금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장만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서울이라면 1억 5천만 원 이하라면 3천만 원까지, 5천만 원까지 최우수 면제 해주고, 그 다음에 과밀억제는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4,300까지는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광역시는 7천만 원 이하라면 2,300까지는 해주고요. 기타 지역, 이건 6천만 원 이하라면 2천만 원까지는 최우선 면제를 해줍니다. 그럼 요쪽 금액은 요쪽 금액의 3분의 1이라는 거 느껴져요? 요쪽 금액은 요쪽 금액의 3분의 1이죠? 그럼 이 정도 최우선 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보증금액이 1억 5천이었다. 임차인이. 그럼 최우선 면제 임차인 맞죠? 2주택 경매로 넘어갔죠? 그러면 먼저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 얼마? 5천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최소한 보장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최우선 면제를 해주는 금액은 낙찰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인정합니다.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금액은 낙찰 대금의 2분의 1까지만. 왜? 최우선 변제 임차인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들한테 먼저 최우선 면제를 다 해줘버리면 저당권자가 가장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왜 이 2분의 1 제한을 하고 있느냐.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금액은 낙찰 대금의 몇 분의 몇 가지만 해준다고요? 2분의 1까지만 해줘요. 5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낙찰 대금의 50%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를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서울 소재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 다가구는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주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단독주택. 다세대가 공동주택이죠. 자, 그러면 다가구주택인데 이 다가구주택이 10세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10세대가. 이게 서울 소재 주택이었어요. 다가구주택이었는데
가장 먼저 저당권자가 채권 금액이 1억이 들어왔어요. 1억이 가장 먼저 왔고, 두 번째서부터 11번째까지 임차인들이 모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들이 보증금이 모두 1억 5천만 원이에요. 다. 임차인들이 다.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낙찰이 되기를 만약에 극단적인 예입니다. 1억 8천에 낙찰이 됐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지금 임차인들 10명이죠. 그럼 이들은 최우선 임차인이 맞잖아요. 그럼 지금 5천만 원 배당해버리면 이것만 해도 5억이죠 지금. 그럼 임차인들 다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저당권자는 물론 한 푼도 못 받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거는 낙찰 대금의 몇 분의 몇?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최우선 변제를. 그러면 2분의 1은 9천만 원이죠 지금. 그럼 9천만 원 가지고 요 임차인들한테 먼저 배당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씩 배당 받아가요? 임차인들이? 900만 원씩. 10명이니까. 그죠? 그리고 나머지 9천만 원 누구한테 배당한다? 저당권자에게 배당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주임법이 임차인한테 강력한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언제나 이 저당권자와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고 있죠. 저당권자는 강력한 물권자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2분의 1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 잡았어요? 그럼 이 숫자를 모두 암기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예? 안 해도 됩니다. 서울 정도만 기억하세요. 서울 정도만. 그래서 서울은 1억 5천만 원 이하죠? 이 중에 얼마까지 최우선 해준다? 5천만 원까지 해준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이제 최우선 변제였습니다. 이해해 두시고.